3분 종목. 오늘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였으며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앞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확실히 인정받게 된다면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연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거품으로 사라질 것인지 많은 의견이 존재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의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코인에 대한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선물 ETF 승인 등 비트코인은 이미 엄연한 글로벌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른 비트코인을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금 가치의 하락입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며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부양책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유통되는 화폐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실제 2022년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40년래 최고 수준인 7%대를 기록하였고 유럽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인 7%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결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때 달러 등 다른 나라의 화폐에 비해 가치가 낮은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 개라는 총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있는 화폐와는 애초부터 구조가 달라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두 나라의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사재기 하였는데 이를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상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을 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된다면 가격의 상승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채굴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의 수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된 비트코인은 1900만 개로 앞으로 채굴 가능한 수량은 200만 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2030년이 되면 99%의 비트코인 채굴이 끝나 사실상 신규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이 앞으로 200만 개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채굴에 뛰어드는 투자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꼽히는데 비트코인은 채굴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수록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굴업체들은 대부분 장기 투자자로 채굴한 암호화폐를 시장에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데 최근 비트코인 생산 원가 상승에도 이들이 채굴량을 늘린다는 것은 장기적인 상승을 예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감기로 인한 상승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2009년 한 블록당 50BTC에서 지금까지 3번의 반감기를 거쳐 2020년에는 채굴 보상이 6.25BTC로 줄었습니다. 채굴 보상은 2024년 다시 반감기가 오게 되면 한 블록당 3.125BTC가 될 예정인데요. 공급은 점점 감소하는데 수요는 그대로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만약 수요까지 늘어버리면 가격은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 및 이용자 수는 2022년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관 및 고래 투자자의 증가입니다.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누뱅크 주식에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된 추가 매수로 2021년 12월 29일 기준 1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단가는 3만 달러 초반으로 현재 약 70%가량 수익인 상태입니다. 세계 전기차의 1위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2021년 2월 15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9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였고 이후 일부 매도 소식이 있었으나 2022년 3월 일론 머스크는 현재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포브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라틴 아메리카 펀드가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2억 달러 하나로 약 2266억 원을 투자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그래프는 기관의 금과 비트코인 보유량 그래프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기관들도 뒤에서는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비트코인 상승은 기관 및 고래가 이끄는 상승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이유는 페이팔 등 금융시장 확대와 ETF 승인 여부입니다. 2020년 10월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 서비스를 공식화하였는데요. 이번 서비스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개 주요 암호화폐를 온 오프라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팔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 가상자산 취급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미국 내 가상자산 기업들과 협업하여 페이팔 지갑 서비스를 론칭하기로 했는데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의 가맹점은 약 2,800만 개에 달하며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당시 비트코인이 하루 5% 넘게 급등하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소식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미국 최초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선물 기반 ETF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발행을 준비 중이지만 2022년 3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또다시 연기되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꺾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2021년 승인된 선물 기반 ETF보다 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인도가 입장을 바꿔 인도 최초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 제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외 캐나다, 브라질,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관련 ETF 거래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아래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금의 명성에 맞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의 시점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익률 3배. 3분 종목